아침에 여기 이곳까지 내려오느라고 오면서 참 좋은 날이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아주 우리 전 국민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내려오는데 날씨도 좋고요. 대구권에 가까이 올수록 노란 산수유하고 개나리가 핀 것이 진짜 봄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참 기분 좋게 왔습니다. 제가 여기 박미주 그룹과 인연을 맺은 지는 제법 꽤 된 것 같아요. 여기 그때 벌써 한 5, 6년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내려와서 했다가 오래간만에 대구를 찾아왔는데 그러니까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굉장히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많이 할 수는 없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제 몇 가지로 요약을 해갖고 이야기를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세상이 엄청나게 많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를 한번 잠시 같이 고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따른 어떤 의료계의 어떤 변화는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같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음식이 어떻게 치유, 우리 건강을 회복시키는데 핵심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전체 시간을 이렇게 할애를 해서 한번 같이 생각하고 같이 나눠보는 아주 귀중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도 썼지만 저는 행복한 약사 한영설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행복하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여기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약국 저희 앞마당에서 앞을 쳐다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런 거 보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저희 약국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래서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 때문에 행복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물론 당연히 좋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를 어떤 동기 유발, 강하게 어떤 이런 것들에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겠지만, 저 같은 이제 약국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의사 선생님 또 한의사 선생님, 어쨌든 건강을 돌봐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환자를 만났을 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당신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가 이제 환자들을 만나다 나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평균 저를 찾아오시는 손님들의 대부분이 약 70%가 암 환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0%는 병원에서 치료가 되지 못하고 있는 만성 환자들. 그 중에서도 책에도 나오지도 않는 어떻게 사람한테 병이 걸려도 이런 병이 있지 하는 사람까지 대부분이 그런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약국에 잠시 들렸다가 나왔는데 저희 예약하고 있는 손님들이 지금 약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래서 오늘 약국에 들렸을 때 8월 20일 예약 손님을 예약하고 있는 것을 보고 지금 여기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행복해요. 손님이 많이 와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어떠한 이야기라도 제가 아무 데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던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저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은 2017년도 12월 21일 날 출산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바로 1년 뒤에 이제 돌 사진이죠. 이 아기 엄마가 자궁 내막암에 걸려서 결혼하자마자 자궁 내막암에 걸려서 자궁을 드러내야 되는 상황을 자궁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완치하고 아이를 임신을 해서 출산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너무 저한테 가슴이 따뜻해오고 저 이쁜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좋아서 내가 이 길을 걷기를 너무나 잘했다라는 생각을 또 다져보려고 항상 이렇게 먼저 사진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답죠? 네.
예, 여기는 이제 방송에 저랑 이제 몸신이라는 프로에 같이 나왔던 학생의 사례죠. 약 5년 이상 그 건선 지루성 피부염에 이제 고생을 하면서 병원에서 전혀 치료를 받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수염을 안 깎은 것이 아니라 수염을 깎을 수가 없을 정도로 염증 상태가 심해서 이런 상태로 계속 지내왔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학생의 어머니가 시한부 2개월을 남겨놨던 자궁 난소암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파킨슨 환자고요. 집에 들어가면 죽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만 있는 집안이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저랑 인연이 돼서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이 어머니는 지금 저를 만난 지 4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고요. 이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으면서 어머니가 하는 방식을 같이 따라하면서 이 젊은 청년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약으로도 해결이 안 됐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음식으로 이렇게 바꿔놓는 그 이야기를 오늘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쯤 되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저랑 같이 쭉 따라만 오면 맨 마지막에 가서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다 저와 같이 이런 일들을 충분히 상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고. 여기도 이제 10년 이상 앓았던 건선 환자가 불과 한 달 만에 저런 극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것도 방송에 소개됐었던 사례자입니다. 여기도 다 마찬가지죠. 10년, 20년 앓았던 그 안면 홍조 증상이 이제 저렇게 한 달 만에 해결됩니다. 이래서 저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20세 시대와 유니시티. 제가 한번 제목을 거창하게 잡아봤습니다. 자, 이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지금을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대부분이 그냥 이렇게 급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대부분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 때 우리는 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절은 아주 엄청 현대 과학이 발전되고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혁명, 4차 산업 혁명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지금 무엇인가 대단한 것, 대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대부분이들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것들이 지금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져가는 아주 엄청난 급변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저녁 자고 일어나면 바뀌어요. 세상이 바뀌고 오늘 여기 내려오는 동안에도 이제 뭐 그냥 중간 들리는 라디오에 이제 대담자와 진행자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변하는 세계에 어떤 무서운 어떤 그 변하는 것에 대해서 예측하는 이야기를 나왔는데 가장 앞으로 놀라운 변화를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일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5년 이내에 이 드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활용도를 보고서 아마 엄청난 사회 변화를 느낄 것이다 라고 첫 번째 예측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00층에서 불이 나도 지금 소방차가 와서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북적북적한데 이걸 불과 몇 초 만에 그냥 바로 화재를 진압을 할 수도 있고요. 미칠함대가 쫓아와도 그거랑 맞대응하는 미칠함대의 항공모함을 갖지 않아도 드론 몇 대로 그 미칠함대를 격파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세상이 드론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그마한 변화에 불과하지 않는다. 두 번째 놀라게 되는 변화는 아마 이 각 가정마다 할머니든 노인분들이 같이 끼고 다니는 애완용 로봇을 보면서 아마 또 사회의 급변함을 보고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로봇한테 모든 이야기를 다 물어보고 오늘 비가 올 것 같아. 내가 대구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대구 날씨는 어때? 전부 다 모든 것을 개와 같이 로봇과 대화하는 이 어떤 세상의 풍속도를 보고 우리는 실감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머지않아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3D 프린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D 프린터가 나오게 되면 내가 살고 싶은, 예를 들어서 이러한 건물을 지으려고 하더라도 설계 도면만 거의 3D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바로 똑같은 건물이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광경을 10년 이내에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체 내에 저 사람이 지금 간이 나쁘다, 어디가 나쁘다, 뭐가 나쁘다 했을 때 그 우리 인체마저도 복제하는 3D 프린터가 나올 날이 그다지 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얼마만큼 변화하는지 그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급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변화하지 않으면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좋은 세상인데 여기에 주인공이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과거 같으면 책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노력한 사람들이 사회에 성공을 하고 리더가 된다고 그런다면 지금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뜀박질을 못해도 드론이 해줄 거고요. 내가 집을 지을 줄 몰라도 3D 프린터가 해줄 거고, 내가 외우지 못해도 내 옆에 있는 애완동물 인공 로봇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지식을 얘기해 줄 거니까 외울 필요도 없고 실력을 키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살 건가? 우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좋고 훌륭한 사회에서 우리는 어떠한 곳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정말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더니 앞으로의 시절에는 이런 사람이 잘 살 것 같아요. 뭐냐면 많은 것을 외울 필요도 없어요. 여기 핸드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이제 아는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로봇이 해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둥켜 안을 뿐입니다. 안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어주고 하는. 이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정서적 동물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절은 분명히 관계성을 좋게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과거에는 공부 많이 하고 인성이 좋지 않아도 공부만 잘하면 판사가 되고 또 사회의 리더가 됐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자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많이 외워서 판사가 됐다고 한들 인공 로봇만큼 판례를 많이 알고 그런 법칙을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그 자리도 인공지능한테 내줘야 된다고 그런다면 이제는 이 세상은 정말 인간들만이 남아서 춤추는 사회로 지금 우리가 전환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파괴적 기술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태까지 새로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인간 중심 사회로, 로봇 사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힘들었던 건 다 기계한테 넘겨주고 그 다음에 순수한 인간들만 남아서 덩실덩실 춤추는 그러한 사회. 그래서 그런 것을 잘하는 사람이 이 사회의 주인공이 되는데 그 시절이 별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 많이 바뀌셔야 되고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분야까지 제가 너무 언급하는 것은 그럴 것 같고 해서 의료계의 패러다임, 이제 의료의 패러다임 변하고 있는데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수술도 이제 로봇이 하고 이거는 이제 기본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대로 너무 많은 곳에 이 기계들이 들어와서, 로봇이 들어와서 이제 다 대체할 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아주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제가 항상 갖고 다니면서 경각심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2025년도 이제 불과 6년 뒤인데요. 인공지능하고 로봇의 일자리 대체율 해갖고 저희 의료업계에 근무하고 있는 세 가지 직업에 대한 대체율을 이렇게 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선생님들이 쳐다보고 계시는 약사와 한약사의 68.3%가 현재와 같은 모습에서 사라질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방전을 떼어갖고 약국에 가서 약을 짓는 것도 이제는 약사가 짓지 않고 로봇이 얼마든지 해낼 수 있고 그 자리는 대부분이 인공지능한테 대체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문 의사의
2.5%. 전문 의사라는 건 뭐냐면 암 수술하고 심장 떼내고 바꿔 붙이는 그런 의사를 이야기하는데 그 의사의 42.5%마저도 인공지능한테 일자리를 내주고 바뀔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급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치료를 넘어서 치유로 가자. 우리가 치료라는 말도 많이 하고 치유라는 말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정말 엄청난 의식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치료를 넘어서 치유로 가자. 이 이야기가 어디에 지금 현수막으로 붙어 있느냐면 제가 작년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갔다가 거기에 거쳐져 있는 현수막을 보고 너무 가슴이 덜컹덜컹 되는 마음으로 저 기절을 적어 갖고 와서 이렇게 인용을 해드립니다. 치료를 넘어서 치유로 가자. 뭐 의사가 치료도 하고 치유도 하는 것 아닌가? 뭐 우리가 치료나 치유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라는 말은 가령 이래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집에 도둑이 들어서 도둑을 제압할 방법이 굉장히 힘이 들어서 그래서 경찰한테 연락을 하고 경찰이 와서 도둑이나 강도를 잡아갔다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다시 범인을 잡아갖고 간 다음에 돌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집주인한테 여기 담장이 허술하고 대문이 허술해서 강도가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담장과 대문을 고쳐드릴 인력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경찰이 와서 그 집주인한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치유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는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이제는 의사의 영역도 이 강도를 잡아내고 우리 몸에 나쁜 종기를 떼어내고 이것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왜 병이 왔는가를 이야기하고 싶다. 그 뜻입니다. 이제 그렇게 변해야지만이 내가 갖고 있는 영역의 파일을 넓히고 이 앞에 부분을 인공지능한테 떼어넣어줘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서로 개척된다라고 얘기하는 엄청난 큰 변화를 지금 예시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는 이런 것인데요. 지금 정말 그런 변화는 곳곳에서 관측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TV만 틀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음식 이야기하고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자그마한 변화가 큰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혼돈의 시대에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본다면 머지않아 이제 병원에 가서도 여러 가지 치유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이 위장이 나빠진 것은 지금 내시경을 했더니 위험이 생겼습니다. 위험이 생겼는데 이것을 과거의 의사들은 내가 약을 조금 지어드릴 테니까 가져가서 드시면 지금 현재 그 불편했던 속쓰림 증상이라든가 위험 증상은 머지않아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모든 치료를 마쳤다 그런다면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앞으로는요. 당신이 매일 마시는 커피를 끊지 않는다면 위험은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커피를 끊으시고 그 다음에 그 끊는 과정 속에 이미 생겨나는 것을 제가 당분간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마 이러한 이야기들이 앞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변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맑은 물이 들어오면 흙탕물은 사라지지만 들어오는 물이 흙탕물이면 아무리 퍼내도 흙탕물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을 치료와 치유를 명확하게 구분한 그런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밑에다 뭐라고 안 써놨는데 제가 생각해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낭떠러지게 떨어지게 됐을 때 수술이나 약,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의료의 도움을 받아서 얘가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 아니면 도의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고요. 내가 오르니까 상대방이 틀리다는 얘기를 해서는 더더군다나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볼 줄 아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지 되는데, 현대의학의 장점은 얘가 낭떠러지기를 떨어지지 않게 하는 데는 대단한 장점을 갖고 있지만은 10년을 당뇨약을 먹고 20년을 혈압약을 먹었어도 약을 끊으면 도로 올라가는 걸로 봐서 그것은 한 번도 치료를 해주지 못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안전한 자리로 올려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 약이 있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았었다는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반드시 인정을 해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해놨을 때 그다음부터 우리가 어떠한 음식을 먹을 것인가, 어떠한 생활 습관, 어떠한 마음가짐을 스트레스 없이 어떠한 생활을 할 것이냐가 결국은 얘를 안전한 자리로 되돌려 놓을 것이 분명하다. 이랬을 때 우리는 여기를 치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를 진정한 치료라고 이야기를 해야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재밌는 게 있어서 하나 더 소개하면 이게 2025년도 앞에서 2025년도에 의료 대체, 그러니까 로봇한테 대체가 될 그것을 이야기했다면, 지금 요거는 유엔 미래 보고서에서 발표한 2025년도 이러한 직업이 뜬다. 그래서 10가지 유망 직종을 좀 선정을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뭐 굉장히 미래 화폐 전문가, 미래 가이드, 군사 로봇 전문가, 날씨 조절, 뭐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날라온다면 인공 비가 내리게 해서 그걸로 씻어버린다든지 이런 기술들은 이제 머지않아 전부 다 생활 속에 들어올 것이 확실시 되고요. 무인 자동차 엔지니어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들어올 것인데, 다 예측되는데 저 맨 위에 뭐가 하나가 있느냐면 푸드 다크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참 아이러니하고도 그렇구나. 그렇죠. 이 세상이 아무리 발달되고 아무리 하더라도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하루 세 끼 음식 없이 살 수가 없고요. 또 대부분의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건강을 지켜지고 우리 몸을 만들어가지만 질병 또한 거기로부터 일어나고 우리 몸에 이 만성 질환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것을 올바로 관리하는, 그러니까 화학적인 약이 아니라 자연적인 내추럴한 어떤 기능성 식품이나 또는 하루 세 끼 먹는 음식을 정상적으로 조절을 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바꿔주겠다. 그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푸드 닥터라고 이야기한다면 미래의 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가장 인기 있을 직업 1위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가 화학적인 약품을 집어넣어서 몸을 오염시키고 그걸로 치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개의 한계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응급 상황이 아니면 그걸로 건강관리를 하기를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절은 내추럴, 더 자연적이고 그 다음에 더 편안하고 더 쉬운 방법으로 건강관리를 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에 대한 전문가가 이 세상을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걸로 예측하고요. 제가 8년 전에 푸드닥터라는 단어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내고, 제가 국회의사당에 가서 많은 의원님들과 많은 분들을 모셔놓고 앞으로의 시절은 푸드닥터를 양성하지 않으면 의료비는 한없이 치솟고 고령화 되고 있는 이때에 음식으로 치료하는 이러한 기술들을 객관화하고 홍보하지 않으면 의료비를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주제로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로부터 세월이 흘렀는데 유엔 미래 보고서에 1위의 직업에 올라갈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이거는 제 이야기를 듣고서 거기서 유엔 미래 보고서에서 선택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고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알기로는 찬성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전 세계의 리드가 똑같아요. 전 세계의 흐름이 옛날하고 틀려서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경제가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되고 나니까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바로 건강 문제고, 그러다 나니까 자연스럽게 이것은 누구나 다 생각해낼 수 있는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터진 동시로 푸드 닥터라는 생각을 해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 시대는 정크 이론, 촉새와 앵무새가 너무 지금 뭐 조금 무겁게 나가다가 갑자기 촉새가 나오고 앵무새가 나옵니다. 지금은 시절이 옛날 어떤 시절에는요, 부모가 자식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 바다 끝까지 나가면 이렇게 낭떠러지가 있으니까 너는 바다 끝에 나가서는 안 된다. 부모는 자식한테 거짓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야기할 거야.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전부 다 그것을 진실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유명한 학자들이 나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대천재가 나왔죠. 아니야, 지구 끝은 평평한 것이 아니라 둥그러 라고 이야기하는 코페르니쿠스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몸소 실험하는 콜럼버스 같은 사람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대학자들이 나오면서 인간들이 미처 깨우치지 못해서 불편하게 생각했던 이것을 대변혁을 일으키면서 가르쳐주는, 이거 이렇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지금 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바다 끝에도 자신 있게 나갈 수가 있고, 그 나가기 위해서 배를 개발하고 온 세상의 삶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때를 우리는 르네상스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대천재가 주머니마다 다 들어와 있어요. 주머니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만 보면 어떤 책에서도 알 수 없고,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알 수 없는 지식들이 이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이 이렇게 표면화된 게 아니라 엄청나게 깊어졌어요. 내가 알기를 원하는 지식을 찾아 들어가면 끝도 없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식이 파편화되고 있다, 이렇게. 지식이 조각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굉장히 깊어졌어요. 어떤 학자가 그 탐색을 하다가 말고 탄수화물의 문제점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탄수화물의 문제점을 찾아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이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내가 발견한 이 신대륙과 같은 이 정보를 많은 사람한테 알려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탄수화물의 문제점, 우리가 3대 영양소라고 얘기하는 이 탄수화물이 이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어 하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은 사람들이 관심을 하나도 안 가져요. 그래서 무엇을 갖고 관심을 끌을까 생각을 했더니 쌀이 보입니다. 쌀의 탄수화물이 상당히 함량이 높은 것이 보이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 됐다, 이거를 건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탄수화물은 나쁘다, 쌀은 탄수화물이다, 고로 쌀도 나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놨더니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탄수화물이 우리가 믿고 있었던 그 탄수화물이 이렇다, 근데 쌀이 탄수화물이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다 옮겨다닙니다. 쌀을 많이 먹으면 큰일 난다 하고 다녀요. 이때 탄수화물의 그 부작용을 찾아낸 학자를 우리는 촉새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은 밑반쪽으로 옮기고 다니는 사람을 앵무새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지식들이 깊어질수록 그러한 지식을 찾아낸 사람들이 우리가 여태까지 믿고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왔던 이것을 자꾸 넘겨버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엄청나게 찾아먹거든요. 그럼 끊임없이 여기서 혼돈의 시대를 살아야 되고, 우리는 지금 이 좋은 시절에 덩실덩실 춤을 추고 걱정 없이 살아야 되는데, 내가 밥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너무 걱정을 해가면서 살아야 되는 이러한 혼돈의 시절에 살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시절을 마음껏 죽이려면 남들보다 훨씬 더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지혜로워야 되고, 그 다음에 내 혼자가 아니라 같이 가야 돼요.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같은 얘기를 나눠서 내 생각에는 이런데 너 생각은 어떠냐 해갖고 여러 가지 생각을 모아서 어떠한 문제를 판단할 때 남들보다 훨씬 더 적은 실수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시절은 관계 중심의 사회가 돼야 되거든요. 네, 사실은 네트워크는 관계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면서 서로 같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가는, 정말 어쩌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 삶의 방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이 같은 길을 걷는 사람 중에는 앞에 먼저 가는 사람이 있고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서부터 이 깨달음을 가져가고 오늘부터 열심히 걸어가도 오늘 연말이 되면 1년차 유니시티 사람이 되는데, 그런데 그 앞에 이끌어줬던 10년차가 있으면 나는 비록 내가 걸음걸이는 1년밖에 안 걸었어도 이 걸음걸이는 10년의 걸음걸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먼저 이끌어준, 먼저 걸음을 걸어간 선배가 있고 멘토가 있고 그 멘토를 따라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가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해 간다고 그런다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인이 될 확률이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4차 산업혁명. 이제 제가 간단하게 좀 한번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지금 이러한 시절에 우리가 살아가려고 그러면 첫 번째는 나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푼다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어떤 사람들한테 가갖고 이 물건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뭐 맨스 포뮬러로 얘기할 것 같으면 뭐에 좋고 뭐가 좋고 뭘로 하면 뭐가 좋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거는 다 두 번째 얘기고, 나라는 사람을 상대방한테 인식을 시켜줬을 때 얘네들이 더군다나 내가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쉽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를 푼다는 말의 많은 핵심이 뭐냐면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몇 시까지 뭐 하기로 약속을 딱 하는 순간 그거는 철칙이에요. 내가 비록 글자를 적어놓지 않았어도 내 입으로 나가는 것은 철칙이야. 정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정말 믿을만해 하면 그것을 우리는 신뢰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뢰라는 표현에 한 가지를 더 덧붙여야 돼요. 내가 팔고 있는 이 판매하고자 하는 이 물건이 신뢰를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정직하게 5시에 만나자 해서 5시에 만나서 이 물건을 건네줬는데 이 물건이 가짜 물건이면 그 사람은 신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뢰라는 표현이 개인적인 나라는 사람의 정직성과 그 다음에 제품의 정직성,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우리는 신뢰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제품을 판매를 하시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 정보를 나누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정직한 제품을 만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겉에 포장은 이쁘고 아름답고 전부 다 능력 있는 것으로 효과를 설명하고 있어도 실제 사용해보면 그렇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고, 툭 하면 거기다가 뭔가 속임수가 들어가서 방부제 안 섞었다고 생각하고 해놓고 방부제 섞어놓고 우리 콩으로 해봐고 해놓고 GMO 콩 집어넣고 우리 거 집어넣는다고 해놓고 중국산 집어넣고, 이게 지금 뭐는 현실이듯이 내가 판매하는 거래는 이 제품이 정말 정직한 제품이고 효능이 있는 신뢰한 물건인가를 놓고 나의 정직성에 거기다가 맞다 드리면, 그러면 완전히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제품을 만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문 지식을 팔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전문 지식이라는 것은 내가 이 제품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이 제품이 뭔지도 모를 정도의 사람이 이 제품을 판매한다는데, 이걸로 하면은 뭐 피부가 좋아져야 하는데 얼굴에 피부는 막 그냥 지저분해 가고 있고, 이거를 먹으면은 다이어트가 돼야 하는데 자기는 뚱뚱해 가고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실은 전문 지식을 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 지식은 당연히 많이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의 노력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전문 지식의 이야기는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넘어서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문학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뿐인 내 편이 오늘 어떻게 종용이 되는지도 알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그래요? 평상시는 어떻게 끝났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면서 서로 이야기할 줄 아는, 이것을 우리는 전문 지식의 분야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렸던 대로 내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간 사람을 멘토로 삼고,
그 다음에 나는 비록 이 길을 걷고 있지만 저쪽 길도 알고 저쪽 길도 알고 어떤 때는 음악을 아는 사람, 어떤 때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아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인맥으로 관리했을 때 사람 살아가는 모습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면서 내가 좋은 판단, 좋은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든든한 힘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RX 표시는 제가 유니시티만으로 항상 이렇게 띄워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 RX라는 이 표현은 지금도 잘 아시다시피 그 병원이나 약국이나 어디든지 다 약을 조제할 때 앞에다가 그냥 이렇게 표기하는 마킹이죠. 이제는 이것이 보통 명사화되어 있는 그런 표시인데, 저는 이 유니시티를 알기 전까지 이 표현이 RX가 뭐의 약자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후에 이거를 알게 되면서 참 너무나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 유니시티의 전신인 이 넥솔이라는 회사에서 제품을 잘 만들었으면 전 세계 의사들이 대부분이 약이 있을 때 넥솔사의 약이 아니고서는 약을 만들 수가 없고, 그 회사가 질병을 치료하는데 대부분이 그 회사의 약을 썼기 때문에 앞에 마킹이 RX로 간다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변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이 화학적인 약으로는 혹시 질병 치료에 아까 남떨어지기 떨어지는 것을 보셨지만은 일시적인 응급처치는 될지 몰라도 근본적인 삶의 질을 개선시켜 줄 수는 없다. 그래서 보다 더 내추럴한 쪽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그 잘 나가던 회사를 버리고 사업 방향을 바꿨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거를 가만 생각해 보시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하다못해 대구에 살다가 내가 제주도로 가서 이사를 한번 해서 살아볼까, 서울로 가서 이사를 해서 살아볼까,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도 내가 하던 일을 바꾼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잘 나가던 회사를 이 어떤 사업의 방향을 바꿀 수 있었다는 것은 보다 더 인간 중심적 사고 체계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그 일은 누구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분들이 이 어떤 삶의 가치, 인간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생명을 존중했던 그러한 인본주의 사상을 갖고 있었는지는 이 하나의 이 사건으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정말 믿을만합니다. 저는 저렇게 이제 많은 음식 친구를 하면서도 사람들을 만나면 보조적으로 이런 어떤 기능성 식품을 사용해서 치료 효과를 더 끄집어 올리기 위해서 저는 좋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불문하고 전부 제가 이분을 위해서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전부 다 선택을 합니다.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 전부 다 선택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믿을 만한 몇 군데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계신 유니시티 제품이라는 것을 제가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이 유니시티 제품은 여기 오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 거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저는 과거에는 혹시 제가 어떨지 몰랐는데 저는 이미 공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방송이나 많은 이런 데서 제 말 한마디 한 것들이 하찮은 순간에 그냥 그 사람이 그랬대가 너무나 많은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말도 조심스럽고 모든 것이 다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회사 제품은 분명히 정직한 제품이고 신뢰할 만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선생님들만 정직하다면 그러면 이 전체가 다 정직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신뢰할 만하니까 이제는 공부 열심히 하고 앞에 걸어간 선배를 멘토 삼아서 따라가시면 아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시자면 손님들을 만났을 때 절대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이걸로 이야기 말할 것 같으면 하면서 막 설명하지 마십시오. 가급적이면 상대방 이야기를 더 많이 들으세요. 많이 들으시면 됩니다. 상대방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면서 중간중간에 이것만 집어넣어주면 돼. 그렇군요.
그 힘든 세월을 어떻게 살으셨어요?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셨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견디지 못할 것 같았었는데 우리 선생님은 참 잘 견디셨군요.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래서 중간중간 추임새만 넣어주시면서 그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게 되면 굉장히 서로의 영업도 좋고 또 그 사람에 대한 가슴도 시원하게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미 치유 시장이 50% 이상을 넘는 이런 아주 훌륭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설명을 막 합니다. 이거 먹고 누구도 낳고 다 이건 미국에 누구도 먹고 이 회사가 어떻고 이래 되면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어쩌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사라는 말이야 말라는 말이야. 이거 물건 보러 나왔구나. 이렇게 되면 얘기는 거기서부터 어쩌다가 안면으로 또 어쩔 수 없어서 한 번은 사줄런지 모르지만 두 번은 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영업이 지속적으로 갈 수도 없고 오늘의 박민주 사장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들으시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많이 들으시고 추임새만 넣어주면 될 거라고.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아 그렇군요. 아 그러세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런데도 견디셨는데 여기에다가 이거 조금 하면은 그래도 조금 더 좋아지실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보시죠. 이런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영업을 잘 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타인의 관점에 들어가면 우리 자신의 가치와 통찰력은 풍성해진다. 바로 그 얘기였습니다. 타인의 관점에서 해야 되지 내 관점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 세상은 전부 다 자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견되는 게 많은 거잖아요. 자, 이 얘기가 이제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저 푸드 닥터의 길. 요 푸드 파마시티칼이라는 말은요. 이제 제가 이 단어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푸드 닥터라는 말을 만들기 위해서 푸드 파마시티칼이라는 단어가 필요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조금 쉬운 듯 어려운 단어인데요. 파마시티칼이라는 것은 약을 만들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약이 되게 하는 기술을 두 개를 합쳐서 제가 신조어로 푸드 파마시티칼이라는 단어를 만들었고요. 요즘에는 이제 푸드 파마시티칼이라는 말보다는 사회적으로는 이제 그 아키텍처라고 해서 음식을 설계하는 사람, 뭐 이제 이런 표현들도 이제 정보회사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아키텍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 아픈 사람들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안내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의 직업을 푸드 닥터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이제 그 음식이 어떻게 약이 되는지를 잠깐만 한번 보여드리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질환은 뭘까요? 우리 흔히 이야기하기를 무서운 질환하면 암이 무섭다고 얘기를 하고 치매가 무섭다고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질환을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무서운 질환은 심혈관 질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혈관 질환은 암에 걸렸다가도 바로 잘못되는 사람 없어요. 그래도 자기 삶을 정리할 시간은 대부분이 없습니다. 그 정도 시간은 있어요.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의 세월을 보장받을 수가 있다면, 그리고 또 치매는 본인은 뭐 주변 가족이 어떠는지 몰라도 본인은 괴로운 거 없잖아요. 본인은. 그러니까 치매도 또 그래. 그런데 제일 무서운 거는 심장 질환, 심혈관 계열의 질환입니다. 심혈관 계열의 질환은 사고가 나는 그 순간 약 50%는 생명이 악셀도 못하고 그날 생명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25% 정도는 생명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에 의해서 나머지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나머지 25%는 자기 손으로 살아갈 일이 별로 없어요. 이제는 남의 의탁을 해서만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있는 것이 심혈관 계열의 질환이기 때문에 심혈관 계열의 질환을 잘 처리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질환, 만성 질환의 대부분의 질환은 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몸 안에 혈관에 여러 가지 노폐물이 염증 유발 물질들이 쌓이고 그 쌓인 것들이 제때 치워지지 않고 쌓여가면서 혈관을 경화,
딱딱하게 굳게 만들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모든 그 만성 질환이 탄생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이러한 심혈관 계열에서부터 특히 얘기를 하자면 처음 시작한 자그마한 염증의 시작, 혈관의 염증이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무서운 질환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혈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봄, 여름 나무까지는 지금 이제 봄이 왔는데 봄 나무까지는 이제 부러지질 않아요. 얼마 전까지는 가서 딱 해서 이렇게 하면 딱딱 부러졌던 나무들이 지금은 가서 이렇게 하면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잘 안 부러지죠. 왜 안 부러져요? 혈액이, 그러니까 물이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혈관이 신축성과 탄력성, 봄에 나오는 나뭇가지 모양으로 신축성과 탄력성이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몸의 질환의 대부분은 거기로부터 증상이 경감되고 치유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혈관 계열을 잘 이해하는 것이 좋은데요. 심혈관 계열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혈액을 맑게 만들고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가장 많이 추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콩나물입니다. 너무 의외죠? 콩나물이 너무 가까이 있죠? 그런데 걔가 약이 될 줄은 모르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생명이 진화하고 발전되는 가운데서 가장 게으르고 나태한 것이 사실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진화하지 않고 자꾸 이런 데를 추우면은 따뜻한 곳으로 또 더우면은 시원한 곳으로 이렇게 피해 다니고 이렇게 적응해 가서 이렇게 환경을 개선시키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몸을 바꿔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비해서 식물은 자기가 뿌리 내리고 씨 뿌려진 데서 살아남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엄청난 변화를 살기 위한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 몸부림이 대략 이런 거죠. 사막에서 살고 있는 알로에는 물을 저장하는 기술을 배우지 못한 알로에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엄청난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운 그 사막에서 자기를 냉각시키지 않으면 그 더위를 견뎌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몸을 냉각시키는 기술도 더불어 갖고 있습니다. 이게 식물들이 자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콩을 갖고 이야기를 하자면 콩은 우리가 콩을 갈아서 우리가 콩국수, 여름에 콩국수 해먹고 두유 만들어 먹듯이 그거 먹고서 땀 좀 흘려볼까? 감기가 올라오는데 이거 몸이 찌푸둥한데 콩 좀 갈아서 먹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시죠? 예, 그런데 이런 얘기는 하잖아요. 감기 올라오거나 왜 이렇게 몸이 찌푸둥해? 그냥 들어가서 좀 입을 뒤집어 쓰고 땀 좀 푹 흘려야 되겠어? 뭐 끓여 먹고? 콩나물 끓여. 예, 콩나물 끓여서 거기다가 뭐를 한 숟갈 넣고, 고춧가루 하나 넣고, 또 그 다음에 뭐 한 잔? 소주 한 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콩이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살아남기 위해서 얘의 몸부림이 시작돼요. 몸부림이 시작이 되는데 어떠한 몸부림이냐면 물을 버려야 해요. 물 속에서 산다고 물만 집어먹다가 하면 저기가 짓물러서 죽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빨리 습득해야 되는 기술이 뭐냐면 물을 버리는 기술을 배워요. 그리고 근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물을 정화시키는 능력이 없으면 그 또한 죽습니다. 그러니까 콩의 어떤 기술이 콩나물로 변하는 과정에서 무슨 기술이 습득이 됐냐면 해독, 정화, 그리고 그 다음에 물을 바깥으로 버리는 기술이 이 콩나물한테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이 콩이 차가운 물속에 들어오는 순간 얘가 자기 스스로를 에너지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우지 못한 콩나물은 또 싹이 트질 못합니다. 그래서 얘는 정리하자면 해독하고 물을 버리고 에너지화하는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콩이 여자라고 그러면 콩나물은 남자로 변했습니다. 굉장히 동적이고 에너지적입니다. 그래서 콩나물국을 먹으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먹었는데 시원해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쫙 퍼져갔습니다. 남자로 변했다는 말은 뭐냐면 막힌 거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몸 안에 생겨나는 혈전 덩어리고 몸 안에 걸쭉하게 생겨난 여러 가지 이 염증 유발 물질들을 얘는 전부 다 부시고 정화를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콩나물은 우리 가까이 있어서 정말 너무 못 알아보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실지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혹시 우황청심환이라는 약 아시죠? 우황청심환이라는 약에 보면 이렇게 우황도 들어있고 사양도 들어있는데 거기 쭉 보다 가면 대도 황권이라는 말이 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콩나물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콩나물이 우황청심원의 주 재료 약 중에 하나. 그러면 우황청심원이 어떤 데 쓰이는지 아시잖아요. 막힌 것을 뚫을 때, 가슴이 답답하고 여기 두목이 뻣뻣하고 혈압이 오르려고 할 때 우리가 우황청심원을 쓰듯이 콩나물은 그 일을 해내기에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콩나물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서 사는 애는 기본적으로 그 능력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나물이 그렇고 미나리가 그렇고 연근이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같은 콩나물 중에서도 얘를 뭘로 만들었느냐, 노란 콩으로 만들었느냐, 감정콩으로 만들었느냐, 녹색콩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 또한 다소 차이가 납니다. 녹두로 만들었는 녹두, 초록색 콩으로 만들었는 녹두로 만들었는 수준한 것은 간을 해줄 거고, 검정콩으로 만들었는 것은 신장을 회복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래 이런 식으로 일단 같은 콩나물이라도 모든 작용 중에도 또 그것에 따라 성질이 틀린데 어쨌든 그런 콩나물이나 이런 것들은 혈액을 맑게 만드는데 매우 뛰어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매우 뛰어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지만 미나리가 그 역할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미나리는 콩나물보다 조금 더 능력이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콩나물은 햇빛을 가린 상태에서 성장하는 아니고 쟤는 바깥에서 햇빛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 안에 엽록소라든가 여러 가지 유효 물질들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뛰어납니다. 참조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스피린이라는 약 있죠. 심혈관 계열을 신장병 예방하고 그 다음에 뇌경색을 예방하고 이런 목적으로 이제 쓰는 약 중에 하나가 아스피린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아스피린 약이 버드나무 출신입니다. 버드나무 출신이라는 것은 뭐죠? 물가 출신이라는 거죠. 물가 출신이니까 얘도 똑같이 물을 버릴 줄 알고 막힌 것을 뚫을 줄 아는 남자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혈전 용해제로 사용도 되고 그 다음에 아스피린을 먹게 되면 땀도 흘리고 근데 걔는 화학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거칠죠. 그래서 혈관에 있는 덩어리만 해독하라 그랬더니 혈관까지 깎아 먹어갖고 혈관을 자꾸 터뜨려서 그래서 아스피린을 오래 드시는 분들 여기 보면 시퍼렇게 멍이 들어가고 다니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콩나물이나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작용도 없으면서도 얼마나 훌륭하게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는지 대단히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렇게 맑아진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혈관의 탄력이 중요합니다. 신축성과 탄력성. 심장에서 펌핑을 퍽퍽하면 그 힘으로 발끝까지 머리끝까지 혈액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안 그렇습니다. 심장에서 펌핑을 딱 하면 바로 혈관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북적북적 하면서 혈액을 옮기는데 혈액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그냥 요래도만 있어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되겠죠.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혈관 장애라든가 몸에 기능 장애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탄력성을 확보를 해준다고 한다면 혈압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기능이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탄력성과 이거를 회복시켜주는 것은 우리 잘 알고 있는 콜라겐이라는 애가 그 일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우리 몸에 보충을 해주면 굉장히 좋은데 물론 요즘에 개량된 많은 콜라겐 제제들이 나옵니다. 돼지 껍데기, 닭발 그런 것이 아니라 PC 콜라겐이 이런 것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가 콜라겐을 잘 만드는 선수권자들이 함께 해야 돼요. 여기다가 벽돌 갖다 놓고 나무 갖다 놨다고 집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목수가 있고 모든 일꾼들이 있어야 아름다운 집이 만들어지듯이 우리 몸에 콜라겐이 잘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톡 쏘는 애들 있습니다. 톡 쏘는 애들. 우리 12이왕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12이왕이라는 마늘이라든가
무라든가 양파, 부추, 뭐 이런데 대파 이런데 들어있는 12유황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속에 같이 함께 들어오면 여기를 굉장히 탄력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걔가 콜라겐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북어의 콜라겐과 무가 합쳐져서 여기다 대파 술술 썰어줘갖고 해장국 끓여 먹는 북어 무 대파국만 끓여 드셔도 콜라겐이라든가 혈관이 굉장히 건강해진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나리나 콩나물에다가 무 대파를 집어넣고 북어를 집어넣고 이 물을 푹 하고 끓여가지고 이거를 매일같이 이것을 약이라고 생각하고 매일같이 반복해서 먹게 되면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늦어도 한 약 100일 정도 좀 지나갈 때쯤 되면 혈액순환이라든가 몸이 따뜻해진다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변화들이 느껴질 겁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리에 심이 생기는 거라든가 손에 아구가 심이 생기는 것까지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몸에 혈액순환과 근력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지금 음식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음식으로 한 거니까 이제 앞으로 시절은 융합의 시대입니다. 융합의 시대라는 건 뭐냐면 엄청난 지식들이 이제 산재돼서 엄청난 지식들이 있어요. 그냥 들어가면 다 나와. 어디 엄청난 지식들이 이것을 우리는 클라우드라는 표현을 써요. 구름과 같다. 그래서 얘가 이제 비가 내려올 때 얘가 이 빗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얘가 돈을 적셔주고 밭을 적셔주듯이 이제는 이 수많은 지식들을 융합해낼 줄 모르면 이 지식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 전부 다 융합을 해서 우리 유니시티 제품을 판매를 할 때도 거기다가 융합을 해서 그냥 이 제품 드세요가 아니고 여기다가 하나를 더 얹어 드리는 거예요. 뭐하고 뭐를 꺼내서 평상시에 물처럼 드시면서 여기에다가 이거를 드시면은 더 좋겠습니다라는 이런 융합시킬 줄 아는 이러한 사람이었을 때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그 사람들을 좋은 길로 안내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벌써 이게 이제 무섭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연을 만드는 것은 분노, 그렇죠? 분노하지 말고 살으셔야 돼요. 이제는 분노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건강법 중에 이런 건강법이 있는데 혹시 소개를 해드릴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 허참 건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미디언 허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허참만 잘 외우시면 아주 건강해요. 그러니까 누가 내 발등을 밟아도 뭐 이 사람이 해가지고 싸우려고 멱살 잡지 말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허참. 조심하지 않고 허참. 제일 화가 날 때 하는 거는 허참에다 하나만 더 붙이면 돼요. 허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이상을 넘는 화를 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몸의 혈액을 굳어버리게 만들고 피를 말려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분노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허참으로 잃어버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지금 혈관 건강을 망가뜨리는 고지혈, 고혈압, 당뇨, 비만 얘네는 이름만 틀리 다 같은 애들이에요. 다 같은 애들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치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독소 누적이 되고 혈액을 오염시키고 염증이 발생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푸드 닥터와 유니시티 융합, 그러면 무, 대파, 부모머리, 콩나물, 이 콩나물을 아까 미나리로 대신할 수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콩나물을 만약에 술을 많이 드신다든가 이런 거는 미나리로 하셔도 되고 콩나물이 아니라 같은 개념이지만 숙주나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분위기를 더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서 여기다가 셀룰라 에센셜 팩이라든가 클로로포라지마 이렇게 같이 오메가3 이렇게 됐을 때 앞에서 나와 있는 모든 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까지도 쳐다볼 수 있는 처방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 뜻입니다.
이 중에 셀룰라 베이직 같은 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은 여기에 있는 피크로 제로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력을 갖고 있어서 모세 혈관의 이제 대사가 잘 일어나게 한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조직에서 뭐라 그랬어요? 수분을 끌어오는 작용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나뭇가지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것은 물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셀룰러 베이직을 이해하실 때 단순한 강력한 항산화제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얘가 다른 항산화제들이랑 구분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피크로 제동이라는 데는 뭐를 더 잘하냐면 물을 끌어올 줄 알아요. 물을 끌어갖고 와서 여기 메마르고 딱딱하고 굳어가는 것을 풀어줄 줄 아는데 우리 열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다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요? 아래로 내려가요?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위로 올라와갖고 머리를 아프게 하고 머리 혈관을 붓게 만들고 눈 건조를 만들고 망막에 단백질이 열에 의해서 변성 찌그러지게 만들어서 망막 변성을 일으켜서 황반 변성이라든가 이 망막 변성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시력 저하를 가져오고 이게 등등 전부 다 같은 맥락에서 일으켜져요. 근데 이때 만약에 어떤 환자가 왔는데 나 그 눈에 조금 눈이 요즘 와서 잘 안 보이고 병원에 갔더니 망막이 조금 찌그러졌대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비전 에센셜을 그거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은 여기로 물을 끌어갖고 와서 여기를 촉촉하게 만들어줘야 더 이상 변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먼저 생각을 해내고 그 다음에 비전을 생각해내면 완벽한 이것이 되는데 그냥 비전 하나만을 갖고서는 얘 혼자 가서 얘를 고치려면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물을 들어오고 열을 내리게 되면 기본적인 환경이 좋아지니까 치료 효과도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융합을 잘 하시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제품에서 미처 다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를 만들게 되면 바로 음식으로 미나리를 끓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든가 콩나물국을 매일같이 드세요 라고 얘기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융합의 기술이 잘 됐을 때 보다 더 친근감 있게 소비자한테 다가갈 수 있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시간이 제가 얼마큼 남았나 죄송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음식이 어떻게 해서 치유의 보조 수단이 아니고 치유의 핵심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 드릴 거고 아까 처음 시작하실 때 드릴 때 그 피부병 환자들이 어떻게 치료가 됐는지 이제 같이 공유하는 시간 잠깐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데 소장, 미생물에 관한 거, 세포, 영양 이거 다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거를 하려고 하면 오늘 저녁 때까지 제가 여기서 계속 해도 다 못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늘은 그냥 맨 위에 가장 중요한 소장 건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시는 대로 음식을 먹으면 입으로 들어와서 위에서 죽처럼 만들어서 장으로 내려보내면 장에서 흡수하면 우리 몸으로 들어가요. 장에서 흡수하지 않으면 돌아서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있는 이 기관은 얼핏 생각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데 사실은 몸 안에 있는 기관이 아니라 외부 기관과 매우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먹었다고 해서 다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 장에서 흡수하지 않으면 그냥 항문으로 빠져나가면 그냥 통과 이렇게 해버린 거기 때문에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는 몸 안에 있으면서도 결과적으로 외부 기관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들어갈 것만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 어떤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담장을 치고 실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바깥과 안이 구분이 되고 나면 이 통로에 뭐를 만들어 놓느냐면 여기 들어오는 것을 문을 만들어 놓죠. 이 문을 만들어 놓고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들어올 사람만 들어와야 되고 여기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여기는 극도의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안과 밖을 구분지으면서 통로를 만들어 놓고 들어갈 것만 들어가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는 외부 기관이면서 아무나 함부로 몸속으로 들어갈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입에서 항문까지는 전부 다 여기 미끈미끈한 점막으로 미끈미끈하게 포장을 전부 싹 해서 막아놨어요.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가요. 들어가려면 다 점막에 다 걸리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놓고 대부분이는 여기 요 소장에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문을 저기다가 많이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놓고 들어가게 문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전부 다 총을 들고 거기서 지키고 서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도록.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지 말아야 될 애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순간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이제 대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대변의 독소가 이걸 혈류를 타고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몸에 혈액에 오염이 되고 또 똑같이 아까처럼 혈관 질환으로 연관되어 가기 때문에 대장이라든가 이런 모든 곳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는 전부 다 점막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만 점막이 발달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코로 숨쉬어서 기관지로 해서 폐로 들어가는 이 통로도 점막으로 막아놨습니다. 점막으로 다 막아놔놓고 미세먼지가 들어오든 박테리아가 들어오든 다 그 점막에 다 걸려서 바깥으로 배출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점막이 깨져. 우리가 건조해지고 막 그래서 코가 바싹바싹 말고 이 건조해지면 감기도 잘 걸리고 여러 가지 증상이 막 이렇게 되듯이 이 점막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우리 몸은 바로 뚫립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크게 두 라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화기로 통과해서 내려오는 라인, 입으로 해서 식도로 해서 위로 해서 장으로 해서 대장으로 해서 내려가는 이 음식물이 지나가는 라인과 공기가 들어와서 기도로 해서 기관지로 해서 폐로 들어가는 이 라인은 전부 다 뭘로 쌓여져 있다? 점막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점막이 깨져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이제 미세먼지가 많고 이럴 때는 점막을 강화시켜줄 줄 아는 음식을 자주 먹는 것이 최고의 예방책입니다. 점막을 강화시키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좋은 애들이 이 해조류, 미역처럼 미끈미끈한 애들, 이런 애들은 점막을 강화시키는데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미역이라든가 파래라든가 다시마라든가 해조류는 다 그런 데 매우 뛰어나고, 그 다음에 베타 카로틴,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는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아까 유황 성분 이야기 드렸는데 유황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성분들, 그 다음에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대체적으로 다 점막을 튼튼하게 만드는데 매우 뛰어난 작용을 갖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A라든가 베타 카로틴이 많이 들어있는 녹황색 채소, 대표적인 게 뭐죠? 단호박이나 당근 같은 거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 채소 중에 뭐 시금치라든가 이런 애들, 양배추, 그다음에 브로콜리 뭐 이런 애들, 그다음에 대파처럼 안에 미끈미끈한 애들, 이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점막을 강화시켜주는데 매우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계절이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은 감기 같은 거 걸려가지고 목에 칼칼하고 막 이러면은 배에 끓여갖고 배 끓여놓은 거 이렇게 드시잖아요. 배즙 드시잖아요. 그 배 껍질에 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 점막을 강화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발뒤꿈치가 막 갈라지고 여기가 이렇게 된 것은 점막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보습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배 껍질이나 당근 같은 것들을 찢어가지고 요 애들은 지용성, 소위 얘기해서 올리브유라든가 기름에 의해서 흡수율이 촉진되기 때문에 올리브유 몇 방울 딱 떨어뜨리고 당근을 지치던 배 껍질을 버리지 말고 그걸 찢어가지고 해조류, 소위 김이나 이런 데다 딱 이렇게 발라서 발뒤꿈치에다 싹 하고서 랩을 싹 감아놓고서 하루 종일 주무시고 나면 발뒤꿈치가 촉촉해진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점막 강화 작용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점막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도 점막이 강화돼야 미세 호흡기도 좋아지고 위장균도 좋아지고 그리고 방어력이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생명이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막이에요. 이 점막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유니시티 제품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제품이든지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가서 제품 성분들 나온 것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다 하면 이 아연, 제가 그 다음에 12유황, 비타민 A, 베타카로틴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성분이 없는 제품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있는 제품이 어딘가를 찾아보지 말고 없는 제품이 어디에 무슨 제품이 안 들어있나를 찾아보시게 되면 어느 제품에는 아연의 형태로 들어가 있고 어떤 제품에는 이런 형태 저런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생명의 방어력 문제를 그렇게 고심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연륜이 깊은 회사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면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제품이든지 드셔도 다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다 해낼 수 있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진행을 해보면 그래서 이 소장이라고 하는 데가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70에서 75%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모든 면역 세포의 대부분이 여기 와 있어요. 장에 있는 점막에서 총을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서 아무나 못 들어가도 지키고 서 있는데 그게 이제 균형이 깨질 때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요거는 뭐냐면은 이 장 안에 있는 파이어판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면역 세포가 훈련받는 훈련소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디냐면 이렇게 보통 이 음식물을 이렇게 흡수에 들어가는 음식물을 흡수해서 들어가는 이 흡수하는 곳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다면 여기 앞에 있는 이거는 이 소장의 맨 끝머리 돌고 돌아서 우리가 맹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일보 직전 한 10에서 20cm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여기에는 조금 전에 보셨는 이렇게 울퉁불퉁해갖고 영양분이 흡수해 들어가는 통로가 없고 대신 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면역세포가 훈련받는 것이죠. 면역세포가 여기서 훈련을 받습니다. 어떤 훈련을 받느냐면 처음 생겨나서 적군이라는 적군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면역세포가 여기 와서 어떠한 훈련을 받느냐면 노란 깃발을 꽂아놓으면 요거는 경계해야 되는 빨간 깃발을 꽂으면 총을 쏴서 없애버려요. 그리고 이 청색 깃발을 꽂으면 우리 편이니까 거기다 총을 쏴서는 안 돼. 이제 이러한 모든 훈련을 우리 군사훈련 받는 거랑 똑같은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울퉁불퉁 이렇게 하는 거가 우리 장에 전체적으로 쫙 깔려 있는 게 아니라 쫙 있다가 말고 중간에 저런 돌기가 아무것도 없는 평평한 장이 잠깐 나와요. 잠깐 나오는데 요 잠깐 나오는 여기는 뭐냐면 다른 데는 절대 다른 애들이 우리 몸에 들어간 애들만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요렇게 잠깐 요게 없는 요 구간이 오면 우리 몸속에 숨어 들어왔는 박테리아든 간첩 같은 애들이든 전부 다 거기는 자유자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딱 개방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개방되는 줄 알고 싹 하고 들어가는 순간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 면역세포들이 완벽하다 할 정도로 진을 치고 안에서 포위막을 딱 갖고서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함정을 파갖고 딱 들어오게 만들어서 얘네들의 성격이 어떤 애들인지를 거기서 완벽하게 분해를 해서 정보를 입수를 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런 애들이 들어오면 이런 방식으로 공격하는 얘네들은 없어져요. 이런 애들은 이렇게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 훈련소에다가 연락을 해주면 이 훈련소에서 그거에 의해서 면역세포를 훈련시켜서 우리 몸에 그걸 관리하게 되는 전체적인 면역 시스템이 바로 이 장에 있다. 정말 정교하게 되어 있고 너무나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이 원활하게 일어나게 만드는 데까지는 이 점막만 있고 면역세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도우미가 있습니다. 이 도우미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익균 하는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이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오늘 한번 재산 정리를 한번 하고 가셔야 되는데요. 약 한 20여 년 전에 이제 무슨 이야기가 이제 과학이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인공지능 시대처럼 20여 년 전에 우리 사람의 생명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인간 유전자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돼서 사람의 도대체 유전자는 어떻게 생겨먹고 어떻게 생명 활동이 가능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간 유전자 지도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착수했어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한 20여 년 전에 시작이 됐는데 이 시작을 하기 전에 과학자들이 이걸 하기 전에 우선 워밍업 다른 것들은 어떠한 유전 체계를 갖고 있는지 먼저 스타디를 하고 사람의 유전자를 분석을 하려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타 생명체의 유전자를 분석을 먼저 했어요. 가령 예를 들면 파리의 유전자는 몇 개인가, 그리고 얘네들이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날아다니고 생명이 유지가 되는지, 지렁이는 얼마나 갖고 있는지, 또 말미잘은 얼마나 갖고 있는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고등식물이라고 얘기하는 쌀은, 벼는 얼마나 유전자를 갖고서 저런 생명 활동을 하는지를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검사를 했더니 대개가 다 약 2만 5천 개 정도에서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2만 5천 개 정도의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이 정도 수준의 생명 활동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기초 지식을 얻은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사람의 유전자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사람의 유전자를 분석을 하면서 가상적으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렸겠죠. 뭐냐면 우리 사람은 최소한도 얘네들보다 적다 많다? 많다. 많아도 얼마만큼 많아야 돼? 훨씬 많아야 될 거라고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서 분석을 했습니다. 쟤네들이 저 정도 생명 활동하는데 이 정도의 유전자 수가 필요하니까 우리 사람처럼 이런 많은 생명 활동을 하려면 아마 이만큼 정도의 유전자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를 놓고 나서 거기에 참여했던 학자들이 멘붕에 빠져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갖고 있는 유전자의 수도 걔네들 것과 거진 진배우 수준을 거진 걔네들보다 약간 많은 정도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된다, 이게 말도 안 된다. 이게 도대체 뭐야? 내가 집에서 생활을 하는데 한 달에 수익이 250만 원을 갖고 오는데 옆에 집은 뭘 어디서 돈을 그렇게 벌어오는지 참 잘 살아. 우리 집보다 집도 훨씬 크고 차도 좋고 모든 생활하는 것이 훨씬 잘 사는데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 집 가서 도대체 얼마나 버는 당신처럼 사는가 라는 걸 알고 싶어서 그 집 가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250만 원 받는데 당신은 얼마나 벌어요?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하는 소리가 나도 250만 원 벌어요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에 동의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집에 와서 고민을 한 거죠. 이 말도 안 돼. 내가 250만 원을 어떻게 이걸 갖고 저 사람처럼 잘 살려면 뭐를 줄이고 뭘 어떻게 쪼개야 되고 이게 도대체 구상이 안 돼요.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생각이 벌떡 나갖고 다시 그 집에 가서 물었어요. 아니 당신 말고 이 집에 수익원이 또 있지? 그럼 있지. 우리 딸내미가 시집가갖고 엄청나게 부잣집 사회에 넣어갖고 벌써 한 달에 얼마씩 붙여오고 아들내미가 요번에 대기업에 취직해서 얼마 붙여오고 하니까 나 한 달에 1,000만 원 갖고 살아야 되거든요. 바로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의 유전자를 검사를 했더니 다른 하등 동물과 진배 없을 정도의 거의 비슷한데 우리가 고등 동물이 된 이후에 분명히 다른 인자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조사를 했더니 우리 몸 안에 나 아닌 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속에 또 다른 유인 미생물들이 엄청나게 존재하는데 걔네들의 유전자를 다 조사해보고 나니까 드디어 10만 개가 넘어요. 얘네들이 다 해주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좀 엄격히 얘기를 하자면 이 인슐린도 얘네들이 만들어요. 기분 좋게 살게 만드는 기분 좋게 느껴지는 이 세로토닌도 얘네들이 만들어주고 잠을 잘 오게 만드는 멜라토닌도 얘네들이 만들어주고 몸에 병이 나서 염증이 생겨서 여기가 배가 아프서 할 때 그 진통제도 얘네들이 만들어요.
전부 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일들을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그 미생물들이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금 사실은 이제 첫 걸음마가 뛰었습니다. 이 세상이 밝혀지는 데는. 그래서 이것을 미생물, 인체 미생물 군집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약 한 15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연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는 균 얘기하면 유산균들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프로바이오틱스로 바뀌었어요. 프로바이오틱스. 왜냐하면 유산균만 사는 줄 알았더니 그거 말고도 수도 없는 균들이 사는 유익균의 집단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이제는 유산균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유익균이라는 말로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말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게 아니고 얘네들이 하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몸 안에 간이 있고 심장이 얘네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의 장기 이상의 일들을 하니까 이제는 그렇게만 단순하게 분석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얘네들이 갖고 있는 총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마이크로바이옴 시대예요. 우리 인체로 얘기를 하면 이 온 세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근데 제가 사실 또 놀랐어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용어를 벌써 탁 만들어갖고 바이오스 라이프 세븐 하고 탁 나오잖아요. 그래서 역시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은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되는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뜻은 이제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많은 곳에 하다못해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를 치료하고 알츠하이머를 치료하고 강박관념을 치료하고 우울증을 치료하는데도 전부가 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얘가 없이는 절대 치료가 안 된다는 사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절이 이리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마이크로바이옴만 잘 알아도 얼마든지 건강상담, 특히 만취성 질환을 치료하는데 이것이 없이는 치료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 더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 몸 안에 이 장에 그렇게 많은 미생물이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얼마나 사느냐면 우리 몸은 60조라고 하는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비해서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수가 약 100조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나오는 숫자의 통계를 보면 훨씬 더 많다라고 연구돼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에 몇 마리가 사느냐는 건 그건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100조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탁 손들고 아니에요. 110조인데요. 이 정도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어쨌든 많이 산다는 것이 중요해요. 많이 사는데 이 많은 애들이 언제 우리 몸에 이렇게 생겨났습니까? 언제 생겨났냐면 엄마 뱃속에서는 단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출산하는 과정에서 엄마한테 전달을 받아서 우리 몸에 얘네들이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착을 할 때 이 수많은 애들이 들어와서 우리 장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펼쳐놓으면 테니스 코트만 해요. 쫙 펼쳐놓으면 그 테니스 코트만한 자리에서 얘네들이 들어와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메터죠. 여기가 메터죠. 새로운 터전에다가 전부 다 서로 집을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섞여서 사는 게 아니고 자기네 집들을 짓고 살아요. 그래서 김씨네는 김씨네대로, 박씨네는 박씨네대로, 한씨는 한씨대로 전부 다 집성촌을 이루고 산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1조, 2조, 3조, 4조, 5조 수도 없는 집들이 이제 탄생이 되는데 우리 이것은 얘가 집을 짓는 모양이 얼마나 아름답고 현미경으로 쳐다보면 꽃밭 같은지 이것을 플로라라고 이야기해요. 불락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소장에는 이렇게 자기는 아름답고 다양한 꽃밭이 전개가 되고 그것이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플로라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게 이해를 하자면 여기다 뒤에다 공장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돼요. 공장을 짓습니다. 수도 없는 공장을 제1공장, 제2공장, 제3공장 이 수많은 플로라들이 만들어져 갈 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1공장은 밥을 잘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이고 그 집은 진짜 장을 잘 만들어. 저 집은 고추장이 맛있고 저 집은 청국장이 맛있고 저 집은 뭐를 잘하고 뭐를 잘하고 예,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물질들을 대부분의 물질들을 이 플로라 공장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얘네들이 가공해서 우리 몸에다가 집어넣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비타민도 만들고 진통제도 만들고 항생제도 만들고 면역물질도 만들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물질들을 얘네들이 생산을 해줘요. 그것을 우리는 플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플로라는 어떤 사람이 좋으냐면 다양성을 갖춘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다양한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얘네들이 다 척척척 생산해줘야 우리 몸이 그걸 이겨내는데 살아가면서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 남들보다 삶이 어려워지고 건강 유지가 어려워진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다양성을 만드는데 실패를 하느냐 하면 우리 옛날 같으면은 땅바닥이나 먹을 게 귀하던 시절에 이런 거 떨어뜨린 거, 뭐 먹을 게 떨어지면 씩 집어갖고 싹 닦아갖고 입에다 집어넣잖아요. 이거는 나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보셔도 툭 풀어갖고 제 입에다 넣어줬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요즘에 젊은 엄마들은 어때요? 이거 집어서 넣어줬다고 하면 나에게도 그런 날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거 시어머니가 넣어줬다. 앞으로 시어머니 우리 집 통제하자. 그리고 그 아이가 자꾸 그런 일을 반복을 하게 되면 집안에 청소고 뭐 이런 거 정말 낯설을 풀어서 다 닦아버리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청결의 역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청결이, 지나친 위생이 뭐를 만들었냐면 다양한 플로라를 만드는데 실패하게 만들어요. 내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도전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수많은 물질을 생산해낼 수 있는 이 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드는 것을 실패가 되게 되면 그만큼 삶이 건강하지 못하다. 주로 아이들은 언제까지 그걸 만드느냐면 약 36개월, 3세를 전후할 때까지 닥치는 대로 집어서 입에다가 그거는 뭐를 하기 위한 거냐면 플로라 공장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잡아 빼는 순간 이 아이는 많은 다양성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앞으로 장의 플로라를 복원시켜야 되는데 어쨌든 이 복원을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미생물을 지금 이제 집어넣어줘서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지금 바이오스 라이프 7이나 이런 것처럼 지금 살고 있는 애들한테 좋은 먹이를 주어서 얘네들을 건강하고 건실한 플로라로 바꿔주는 노력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제품도 먹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효과를 보는 방법은 지금 이런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수용성 식이섬유, 그 다음에 폴락토스 올리고당 이런 것들이 풍부한 바이오스 라이프 7과 같은 이러한 마이크로 바이오 제품들을 드셨을 때 장이 복원력이 훨씬 더 빨리 회복돼요. 물론 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드시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쪽 방법이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그리고 장의 능력을 개선시켜주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장은 우리 몸 안에 면역세포가 다 모여있기 때문에 원래 소장 자체는 병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여기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 몸 안에 병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병이 없는 장기 소장이 병을 퍼뜨리는 근원지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건강하게 만들면 전부 다 우리 몸은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얘가 이렇게 건강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너지는 순간 허점이 너무 많이 틀리죠. 이래서 얘를 이렇게 복원시켜줘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복원시키는 것을 수술로 하겠습니까? 화학적인 약으로 하겠습니다. 저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수술로도 화학적인 약품으로 방사선으로도 그 어떤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현대의학이 갖고 있는 어떠한 무기로 얘를 바꿔 이렇게 회복시킬 수는 없어요. 이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건 오로지 음식과 그 다음에 아까처럼 점막을 강화시킬 줄 아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성분들에 의해서 얘가 이리로 바뀌는 것이지 이거를 수술로 어떠한 걸로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흔한 아토피도 현대의학이 해결을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점막을 잘 만드는 제품들과 그 다음에 유익균들이 잘 살 수 있는 그 마이크로 바이오 제품이라든가 이것을 적절하게 조합을 잘하게 되면 치료하지 못하는 병이 거짓없다 할 정도로 대단히 성과가 큰 치유를 해낼 수 있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요거가 이제 조금 전에 앞에 거는 그림으로 설명을 했다면 이거는 실제 사진이에요. 이게 건강한 장의 모습인데 이렇게 내려앉은 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누가 이렇게 망가뜨렸어요? 글루텐이라는 애가 망가뜨렸습니다. 글루텐은 밀가루 속에 주로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옛날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왜 요즘 와서 글루텐 해내라고 하는지 모르시지만 지금은 과잉된 이렇게 풍용이 개량되면서 과잉된 밀가루 유제품들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원래보다 지나치게 많은 글루텐을 함유하고 있으면서 이제 이런 문제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뿐만 아니라 여기를 망가뜨리는 애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방부제 섞여 있는 음식이 소화가 안 되는 애들, 그래서 이런 약물이죠. 항생제, 피임약, 여기 당뇨약, 소화가 안 되는 음식물 찌꺼기, 글루텐, 술, 커피, 스트레스 등등이 결국 여기를 다 망가뜨려서 우리 몸 안에 독소 유입이 일어나고 독소 유입이 일어나니까 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수많은 질환으로 연결되는 이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이 장의 점막이 튼튼해져야 되고 이제 정리하자면 장의 점막이 튼튼해져야 되고 장 안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완벽하게 분해가 돼서 쓰고 있게 바뀌려면 장이 팍팍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들이 여기에 아주 충분하게 잘 살고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장이라고 얘기하고 그때부터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것은 깨끗한 것밖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결국 우리 몸은 치료가 시작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 드리는 장이 따뜻하다, 점막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 미생물이 잘 살아야 된다. 여기에 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수술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약의 보조제가 아니라 음식이 아니고서 치료를 해낼 수가 없는 것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음식과 이런 것들 기능성 식품에 잘 적절한 조화만 일어나면 여태까지 만성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을 정말 그 고통으로부터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절에는 정말 명품으로 살으셔야 돼요. 너무 세월이 좋은데 그냥 맨날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명품 인생을 만드는데 명품 인생의 핵심은 고통을 받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명품 인생이에요. 그거는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한테 이것을 안내해 주는 것도 고통을 덜어주는 일이고요. 돈을 많이 벌으셔가지고 돈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것도 명품 인생이에요. 명품 인생이 다양합니다. 나는 돈도 없고 이것도 고쳐줄 수 없어 이러면 아파하는 사람한테 가서 가슴을 안고 같이 울어주는 것도 명품 인생이에요. 남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마음과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명품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절은 명품 인생이 돼야지. 그래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짓기로 하면 이 장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 대파, 아까 북어머리, 콩나물, 건표버섯, 다시마 있잖아요. 요거 하나만으로도 혈액을 건강하게 만들고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사과, 바나나, 토마토, 양배추 이런 애들을 같이 끓여서 이물로 끓여서 만들게 되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유효성분, 프락토스 분리구강이라든가 식이섬유의 도움에 의해서 장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개별 질환을 따져서 당뇨가 있으신 분은 사과가 굉장히 당뇨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고 바나나는 고혈압이라든가 신경 안정, 그 다음에 우울증, 불면증 이런 데 바나나가 도움이 되고는 전립선이라든가 비뇨기, 유방암, 양배추는 위장 계열 이런 쪽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기본으로는 같은 양을 기본으로 하지만 어떤 질환에 따라서는
이것을 가감을 통해서 육수를 이렇게 끓여서 2분을 끓였는데 왜 끓였는지 이해하시죠? 기본적으로 몸 안에 혈관 속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염증, 유발물질을 다 해독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걸 기본 자원으로 깔아놓고 장을 건강하게만 만들어주면 사실상 가감 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보였던 그런 환자들도 치료가 다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여기 유니시티에서 갖고 있는 제품을 여기다가 접목을 딱 시켜서 두 개가 합쳐졌을 때 그 어떤 데서도 치료하지 못하는 그러한 질병들을 회복시켜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단호박, 당근, 양배추, 양파, 이제 사과, 바나나는 안 들어가지고 이거 네 가지로만 해서 밑에 국물은 똑같은 국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앞에 거하고 뒤에 거의 차이점은 뭐냐면 앞에 거는 에 비해서 뒤에 거가 행복 스프가 말 그대로 조금 행복해 먹으면. 왜냐하면 속을 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더 커서 장이 차가워서 맨날 설사를 해요. 배가 나는 여기 이렇게 아랫배가 맨날 차요 하는 사람은 앞에서 보여줬던 과일 스프보다는 이 행복 스프로 하는 것이 좋고 특별한 그러한 언급이 없으시면은 앞에 걸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서 유니시티 제품을 접목을 하게 되면 아마 많은 경험을 하시게 될 거다 이렇게 자신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뭐 한번 해보면 행복 면역 스프와 유니시티 융합을 이해해서 장 건강이 되면 클리어 스타트 팩이라든가 이런 거랑 심혈관에는 셀룰라 에센셜 플러스 팩이라든가 이런 각종 염증성 질환에 하여간 논의를 이렇게 하는데 그 앞에 이야기를 했던 그런 행복 스프라든가 얘네들이랑 곁들여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너무나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끝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제가 저를 오늘의 저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마음속에 매일같이 그렸던 이야기입니다. 나는 좋아졌다, 좋아지고 있고 나는 행복하다, 여유롭다, 하늘이 나를 돕고 있다. 이것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 명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거, 스님들이 앉아서 호흡 들이쉬고 내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눈을 지그시 감고 하늘에서 엄청나게 좋은 기분이 와서 나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고 그리고 나는 점점 좋아지고 있고 나는 행복하고 여유롭다. 이것을 수도 없이 외쳐댔더니 어느 날 나는 공주다 했더니 공주가 되듯이 제가 이렇게 행복해지고 이렇게 몸이 변화가 오더라. 그래서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적어드렸고요. 스쳐온 구비구비 사연이야 많았지만 지나온 모든 길은 아름다운 꽃길이었는데 꽃피고 세우는 동네 한가운데를 지나오는 이게 아름다운 삶의 모습의 이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내용도 넘어가고요. 한 가지는 기적 같은 것이 없다고 믿는 삶,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 인생은 우리가 상상을 넘는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정말 멋있고 맛있는 명품 인생을 만드시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분노하면 명품 인생이 안 돼요. 그래서 허참, 이상을 넘는 용어를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자, 멋있고 맛있는 삶을 위하여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단순하게 살고 사랑하면서 더불어 사는 삶, 더불어서 살고요. 그 다음에 가끔은 쉬어가면서 인디언은 앞만 보고 달리다가도 영원히 못 따라오다가 잠깐 쉬었다 간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당한 구판에서 여러분은 유니시티에서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